아까 2월 인사 얘기했는데 직위원회가요. 윤석열 재판을 내년 1월 12일 날 마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그 인사 전에 본인이 마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자한테는 이 내란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거보다 그냥 자기 인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밖에 들리질 않아요. 아니 지금요 어제 내년 1월 7일, 9일, 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 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 1월 12일에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럼 이제 결심 공판을 내년 1월 12일로 한다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하면 이제 선고 기일을 잡잖아요. 한 달쯤 됩니까, 김영남 의원님? 빠른 경우에는 2주 후로 잡고요. 사건이 좀 복잡하고 판결문의 양이 많아질 것 같으면 4주 후로 잡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최소한 2주 잡더라도 네. 지금 1월 12일까지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1월 18일이 만기 아닙니까? 네. 지금 직위원 말고 다른 데서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네. 그거 떠나서 지가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지가 풀어준 사람을 또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가 안 됐다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은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속 기간은 벌써 오래전에 끝났고 나중에 추가 기소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어 있는 건데 그 두 번째 기소된 것도 구속 만기가 내년 1월 18일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추가 기소된 일반 이적죄가 없었다면 직위원이 계산으로는 내년 1월에 또 풀려나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이런 자를 이걸 근데 계속 놔두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하다가 이자가 미친 척하고 무죄 선고해 버리지 말한 법이 있냐고요. 헉 이렇게 하셔야 될 때. 말문이 막히는데요. 아니 저는 걱정돼요. 물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인데 법적으로 불가능이죠. 법으로 그런 법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요. 네. 아니 내란 우두머리가 인정이 돼야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직위원이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충분히 소명 안 되고 꼭 이걸 내란 우두머리라고까지 뭐 볼 수도 없고 뭐 하는 짓도 우두머리 같지 않으니 무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이제 항소심 가서는 1심 판결 직위원 재판부에서 한 거는 파기가 될 거고,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선고하면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뭐 그걸 안 해도 뭐 선거가 되겠습니까? 먼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이춘재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제가 보는데 제목이 직위원 재판 국민 눈에만 이상한가? 이렇게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을 그 역사를 들여다봤는데 그때 당시에 1996년 3월 11일 1심 재판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해 8월 26일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되기까지 169일이 걸린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바로 이듬해 4월 17일. 그러니까 역사 바로잡기에 걸린 기간이 16년 동안이나 우리가 기다렸는데 13개월 만에 다 끝났어요. 대법원까지. 그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오히려 더 이자들이 집권해 있으면서 막 가리고 묻히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역사 바로 잡는데 1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1심 재판부 재판장이 김영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인데요.
이 양반이 아주 강단 있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뭐 말도 아니고 말도 아닌 식으로 그렇게 대들고 회방을 놓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쏘아붙이고 재판 진행에 대해서 변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재판부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 이 변호를 맡은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고 대법관까지 지낸 대선배인데도 김영일 재판장 거침없이 공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이 나중에 변호인을 사임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사임하세요 하면서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재판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착착착착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단죄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직위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실실 웃고 농담 따먹게 하고 윤석열 변호인이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아, 이런 자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박영식 강카님, 우리 국민 눈에만 직위원 재판 이상하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건데 너무 비교되고 대조돼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직위원 재판을 보고 그 답답한 마음을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재판을 보고 치유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장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주도력 이런 것들이 직위원에게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이 나왔을 때만 진행되는 재판 말고도 뭐 김용현 재판은 아주 더 가관이더라고요. 그 변호사들 볼만하더군요. 와, 이거 뭐 이제는 그냥 판사고 뭐고 간에 뭐 관계없이 떠들어대고 대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재판의 무게라는 것이 특히 재판정의 무게라는 것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구나. 직위원 재판부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보는 이 법정 중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런 재판 보려고 정권 바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래가지고 내란 진압 종식이 되겠냐라는 어떤 위기감과 우려가 매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 신의 한 수라는 것이 결국 한덕수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시점에 또 이제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직위원의 이 재판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이 어찌 보면 유일하게 희망으로 걸 수 있는 기대겠죠. 아까 그 유료 챗 GPT 이름이 뭐라고요? 클로드라는 AI입니다. 클로드. 네. 그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유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유료. 예. 거기에다 그거 한번 더 물어봐줘요. 네네네. 직위원 재판 국민 눈에만 이상한가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배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엄중한 재판정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재판 소송 절차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법부가 인지했다면 아마도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을 앉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무슨 뭐 보건식품 이거 담당하는 재판부에 있는 직위원이라는 사람을 여기다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추정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건 그냥 이런 우연성에 의해서 직위원이라는 판사가 거기에 배정이 됐다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면 왜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배정됐을까? 거기에는 사법부에 있는 핵심적인 라인들의 어떤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달에 직위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직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겠어라고 믿기가 되게 어렵다. 최근에 영장 판사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 내란에 대한 인식 문제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내란을 제대로 인식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거가 재판 과정에 되게 중요한 어떤 또 다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직위원이가 어제 이제 윤석열 재판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나와서 증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윤석열이는 본인이 이제 다 밝혀졌으면 좀 전략을 바꿔야 될 텐데 자기 성격을 못 바꾸는 거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요. 어제는 뭐 글씨 가지고 지렁이가 어쩌고 그렇게 말도 하던데 어제 재판 장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일단은 검찰 쪽 얘기로는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다. 조서 같은 건 없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홍장원 관련해서는 그 1차 메모를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2차 메모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자고.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런 말씀 주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무슨 재판을 저렇게 해요? 내란 재판이 저렇게 화기애애할 일입니까? 정말 그래요. 배고프시죠? 아, 밥을 교도관들까지 이러면서 밥 걱정하고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저렇게 왜 흥분하시죠? 이러고 그럼 증인으로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이게 지금 아니 이 재판에 갖는 엄중함을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저 판사 비롯해서 지겸 비롯해서. 아니, 도대체 아니 김영남 정말. 의원님 혹시 물론 판사 따라서 뭐 사람들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재판 보잖아요. 특히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탁탁 질문하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하는 재판장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대단히 뭐랄까요? 아주 특이한 거죠. 아주 특이하죠. 네. 저런 재판장을 제가 법정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저 정도로 심하게 그 거의 뭐랄까 사석에서 농담하듯이 재판 진행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어린이 회의도 저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 재판보다는 무게감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도 저렇게 하네요. 네.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완전 막 이러잖아요. 아까 뭐 재판 과정도 그런데요. 저는 주기현 판사, 그러니까 뭐 지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메모가 그러니까 지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인용 메모에 2024년 11월 9일 날 메모에 보면 체포 명단이 다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체포 명단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홍장원 1차장이 지렁이처럼 썼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지렁이처럼 쓴 게 11월 9일 날 여인용 메모에 있으면 그 사실인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렁이처럼 쓴 거라니까 한번 채택해 봅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지기현 판사 말을 들어보게 되면 자, 자기 말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괜히 바이어스가 생길까봐 그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도로 다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무슨 검증을 해요. 이게 지렁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저자 앉아가지고 홍장원 지렁이 치면 다 나오면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이 재판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거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기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반응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걸 아니까 저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어디 판사 앞에서 저따구로 얘기합니까? 여전히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피고인 측이 그 극우 유튜버들이 짓거렸던 얘기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했던 내란종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곽종근이라는 어떤 메신저 그리고 홍장원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이나 진술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컨텐츠가 난무했었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건 홍장원의 메모는 필적 감정을 맡겨봤더니 홍장원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홍장원의 진술을 완전히 이제 가짜 뉴스로 만들어버리는 가짜인 것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전략을 취했는데 여전히 재판에서도 지금 변호인들이나 윤석열이 홍장원 지렁이 타령하고 있는 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두 증인을 무너뜨리면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이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을 무너뜨리는 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AI 질문은요.
네가 보기에도 직위원이 이상하냐?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직위원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지 검색을 해보고 네가 생각하기에 직위원이라는 판사가 어떤지를 네. 결론을 내려달라. 국민들 눈만 이상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다. 명쾌하네요. 정리할 만하네. 잘한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절차적 위반, 공개 재판에 대한 원칙을 직위원은 처음부터 위반했고 두 번째 법리적 모순, 구속 취소 결정의 시간 단위 계산은 법조인들을 포함해서 법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세 번째 재판 진행의 부당성, 피고인들에게 특혜적 대우를 해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네 번째 판사 개인의 중립성 의혹, 고급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국민들 눈에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 법 절차적으로도 직위원의 재판 진행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해요. 라는 답변을 내려줬습니다.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아유. 유료 버전이라서. 유료 버전. 이거 박수를 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이어서. 김영일 님이 계속 오늘 그 응원 댓글도 보내주고 그러시는데 직위원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요? 직위원으로. 제가 꼭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귀, 비싸대기를 연. 연달아 날려불면 아마 국민들 마음일 겁니다. 저런 마음이. 지금. 아니 아까 홍장원 지렁이 치면 다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 폭소를 터뜨리는 거에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네. 정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들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합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저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직위원이가 지금 하는 거 보고 나중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글쎄요. 윤석열이는 직위원이가 이렇게 재판하고 있으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농담 때맞게 네. 하는 것 같죠. 아이고 오늘 또 가서 또 한번 좀 풀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직위원 재판에 나가면 제 시간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교도관도 챙겨주고. 교도관들도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공개 재판이다 보니까 윤석열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고스란히 이제 중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저는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을 벌어들이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아주 짧은 기간에 영치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모의 재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정말. 그러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 판사들 보십시오. 우리가 영장 전담 판사 보고 속상했는데 직위원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고 그나마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 하나 믿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 좀 해줘야죠. 뭐 좀 영장 전담 뭐 장관 다 내라는 거 관련된 것은 영장 발부부터 재판 선고까지 다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작에 했어야죠. 그렇죠. 이제 초기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재판 자체가 계속 지연될 수 있고 재판부가 바뀌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한 측면들이 있는 건데 저는 진짜 그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선제적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사전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내란 범죄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감정도 약간 좀 밀도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고 또 저 자들의 증거를 계속 은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뒤늦은 얘기입니다만 뭐 전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역사에서 이 내란이라고 하는 그것도 21세기에 발생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거기에 대한 엄중한 예를 들면 판례들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라도 또 이런 자들이 스물스물 기어다니다가 지렁이처럼 어느 순간 확 올라와서 저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저희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늦었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런 표현 좀 속된 표현인데 쪼개는 거 많이 보시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은 아주 그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사악한 게 있어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할 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오자마자 막 술 돌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짓을 해놓고 아직도 그 인원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뭘까 하면서도 직위원을 의심한다니까요. 제가 계속 직위원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야, 듣고 있지? 이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나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직위원이가 미친 척 이 말이 일리가 있으므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어제도 재판하면서 그 인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아니 처음에 인원이니까 그것은 말을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느냐. 그 말에 잠깐 표현이 군대 용어로 썼던 것을 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혹시 그게 살 구멍인가 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반박을 당하니까 또 쪼개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인원 요원 끌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박선원 의원이 옆에 있다가 의원이라고 하셔야죠 하니까 맞습니다 의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전체 화면은 보고 있었습니다. 인원이나 요원 그러면은 대개 군인이 군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나요? 부대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민간인이나 민간인을 지칭할 때는 인원 숫자, 요원 빼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원은 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은 답변 다 했는데 안 쓴다는데 왜 그래? 안 쓴다는데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안 쓴다는데. 아니, 답정너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윤석열.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게 뭐 이제 우리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사기관이 대부분 이제 이 진술을 어떤 좀 끌어내가지고 유도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맞지? 이 관점이 맞지? 재차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압박하고 회유하고 유도하고 이런 방식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고 저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게요.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1분 만에 인원을 3번이나 쓰는 인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 말을 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윤석열도 놀랍지만 저는 우리 애청자님들도 놀랍네요. 구독 안 누르고 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아, 제가 그래도 많이 벌었습니다. 앵커님. 제가 80명 모시고 왔어요. 80명 순식간에. 거의 영업사원이시네요. 영업사원이세요. 아, 그렇게 설명을 좀 한 번씩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네네. 예. 아무래도 또 구독 안 누르고 그렇게 보다가 아, 맞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 이러다가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83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늘부로 김용남 의원님하고 박영식 앵커를 영업사원으로 좀 임명을 하셔서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좀 활용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 내셨으니까 오늘 또 그러면 제가 좋아하시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어제 국회로 가보죠.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두 분 계신데 어때요? 저도 국회를 오랫동안 출입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같은 국회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님,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고 안 한 적 있어요. 잊어버리고. 근데 인사하세요. 근데 나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본인 대정부 질문하고 들어갈 때
의장이 불러 세웁니다. 인사 안 하고 들어가면. 김정은 의원 인사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그럼 아차차 하고 이제. 예, 그럼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인사하고 가죠. 그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를 넘어서서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우원식 의장 개인에 대한 존중의 표시가 아니거든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예의, 그것은 그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그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건 뭐 얘기를 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서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정말 뭐 코멘트할 기분도 안 나고요. 어제 곽규택이 그렇게 했거든요. 곽규택은요, 전 정말 국회의원 자격 없어요. 전 자질 없어요.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한테 사모님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인사를 나 안 할란다라고 한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하고 올라옵니까? 자. 국회의원이 올라올 때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하면 결국 본인의 인격이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영남 의원님. 네. 지난번에 곽규택 말고 또 다른 자도 인사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국힘당에서. 그랬나요? 예. 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같은 과인데. 근데 인사를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데도 안 하고 그래요. 아니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올라왔으니까 국회의장이 그 부분 지적을 하는데도 뭐 끝끝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곽규택 의원이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제 국토부 관련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는데 김윤덕 장관이 원래 이제 자기 부처 법안이 올라올 때는 본회의에 출석을 보통 하죠. 예외 없이 거의 출석을 합니다. 근데 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출석을 못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출석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양당 원내대표한테 왜 사전에 허락을 안 구했냐 뭐 그거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법에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에게 미리 얘기하라.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지. 관례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국회의장에게만 허락을 구했다고 해서 또 그럼 어차피 다 관례적이에요. 국회의원이 이제 본회의장 발언석으로 올라오면서 의장을 상대로 인사하는 것도 법상 의무는 아니고 관례인 것이고 국무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 못할 때 원내대표에게 연락했던 것도 그것도 관례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요새 국회는 너무 막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곽규택의 저자는 또 송미령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질문도요 아주 고약하게 해요. 제가 보기에 저자는 이제는 뭐 그렇다고 그러대요. 곽규택이가 그 곽형택 감독 동생인가 되는데 형도 뭐 사람 취급 안 한다면서요. 뭐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송미령 장관한테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내란몰이 TF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내란몰이 TF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같은 분이 처음으로 핸드폰 패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다 제출받아서 수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입니다, 의원님. 내란몰이가 아니고요. 내란몰이가 훌륭하십니다. 대단히 잘했어요. 박영시 앵커님. 예. 송미령 장관은 잘 유임시킨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람 보는 잘 본 것 눈이 같아요.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능력 있고
그리고 자질 있고 역량이 있는 인물을 우선적으로 보는 이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일단 인물을 보신 거라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송미령 장관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이번 형사재판에 나와서도 진술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자세, 그리고 뉘우치는 자세까지도 함께 있다 보니까 뭐 눈물을 또 흘리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또 국회에서는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법하고요. 저는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직 당대표가 아내들끼리 사인 간에 선물 주고받고 한 거, 뭐 국민 입장에서는 뇌물이죠. 로저 비비의 가방을 주고받고 한 것이 사회적 예의라고 언급한 게 김기현 전 당대표의 언급인데요. 그런 예의는 있고 관행으로 늘상 국회의장에게 국민에게 하는 인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분도 뭐 이제 올해 국회의원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는 그 기준에 비춰봐서 다 지금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네요. 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고, 송미령 장관의 이름을 송혜령 장관 예, 그랬죠. 이렇게 불렀던 나경원도 나경원. 있죠. 가각이네요. 곽규택이 지역구가 부산 서구 동구인데 부산은 대구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겠죠. 그리고 달라져야겠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싸가지 없는 요거도 새끼라고 먹고 예를 들면 앞으로 그 동네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 그래서 호로 자식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좋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들께 지역구에 계신 유권자들께서 보니까 이 곽규택만 그렇게 아니라 김승수, 유상범 의원도 보니까 인사 안 한 전적이 있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전통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국민한테 고개 숙이기 싫으면 국회의원 하지 마세요.